금보다 더 어려운 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까?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금의 경우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인데요. 그에 반해 은은 짧을 땐 일주일, 길어도 약 1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금은 서서히 오르고 떨어짐과 다르게 은은 크게 폭등했다가 순식간에 폭락하기 때문에 은을 고점에서 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을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흔해 빠진 내용인 금은비와 같은 내용은 빼고 더 객관적인 데이터들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은 기본적으로 금 가격을 추종합니다. 따라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대부분 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금을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흔히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지라는 말은 손실을 막아준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지는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월급을 100만원 받는데 현재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면 우리는 짜장면을 총 200그릇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짜장면이 만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똑같은 월급을 받을 때 짜장면을 100그릇 밖에 못 사게 되니 물가와 비교해서 저희는 약 50%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이고 금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라는 것이 통념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금을 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것이고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금 가격을 겹쳐놓은 차트인데요. 1983년 정도까지는 물가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 금 가격도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크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물가만 보고 금 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금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소는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아까의 짜장면 예시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월급은 100만원, 짜장면 가격은 5,000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죠. 만약 이자를 10%씩 받는데 물가가 5%밖에 안 오른다면 100만원은 110만원이 되고 5,000원이었던 짜장면은 5,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돈이 209그릇을 먹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즉 돈이 늘어난 것이죠. 따라서 누구라도 은행에 예금을 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자는 5%밖에 안 주지만 물가가 10%씩 오른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1년 뒤 100만원은 105만원이 될 것이고 5,000원이었던 짜장면은 5,500원이 되니 200그릇을 먹을 수 있던 돈이 고작 190그릇밖에 못 먹는 돈이 됩니다. 즉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사실상 5%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굳이 예금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이 몇십조인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차라리 예금을 해놓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사둘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금 같은 것이 가장 좋겠죠. 따라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얻는 수익이 크다는 말이고,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을 빌려줘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실질금리와 금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실질금리, 노란색은 금가격인데요. 보시다시피 1970년대에 실질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손실을 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가격은 그때부터 크게 폭등하는 모습이죠. 또한 2003년쯤 다시 한번 실질금리가 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적의 매수 시점은 실질금리가 0을 깨고 내려갈 때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최적의 매도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금가격이 최고점이었던 때를 주목해서 보시면 실질금리가 그 사이클의 최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0을 깨고 내려간 후 두 번째로 형성하는 저점에 다시 한번 도달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같은 기간의 은가격을 제가 직접 포토샵으로 작업해 겹쳐
맞춰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실질금리의 최저점은 곧 은가격의 최고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금리가 전 저점에 도달하는 순간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 전 저점의 기준은 금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실질금리 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금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으므로 이후에 찍게 될 저점을 기준으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저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금과 은을 매도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일 것입니다.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금의 생산량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에 있어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수요보다는 공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큰데요. 저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금 생산량의 340년 데이터를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 가격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인 1967년부터의 데이터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금 생산량과 금 가격을 겹쳐놓은 차트입니다. 파란색은 금 생산량을 표시한 것이고 주황색은 금 가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금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금 가격은 더 상승했기 때문에 최고점을 예측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일지 하락 추세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지표도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에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못하거나 늘어난다면 그것은 충분한 고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어떨까요? 금의 생산량과 은 가격을 겹쳐놓은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은의 폭등 추세가 시작되었고, 은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금방 폭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 가격도 이전에 폭등했던 고점 부근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거나 늘어난다면 충분히 고점이라고 판단하여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은 한번 오를 때 크게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떨어지면 약 20-30년간 본전도 못 찾게 되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팔기 위한 충분한 공부를 해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광산들의 피해로 공급량은 계속 줄고 있으며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금리를 제로로 유지한다고 하였으니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금리는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과 은은 상승 추세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